정경심 교수 구속의 결정타는 무엇이었을까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양측이 펼쳤습니다. 영장심사 6시간 50분이 걸렸고 오늘 새벽에 구속이 집행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신문에 10명 안팎의 검사를 투입했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11개 혐의 모두 부인하는 전략으로 공방을 펼쳤습니다. 특히 검찰은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조목조목 따졌고 이러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경심 교수 측은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51페이지나 됐다고 하는데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허장성세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지만 건강 문제를 또 호소하고 있어서 과연 결정타는 무엇이고 앞으로 정경심 교수 측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용인학교 사건에서 신병 판매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교수님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도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까 사실관계 자체가 이 영장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왜곡되고 과장됐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밝히면서 더 나아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더 짚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입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 경력이나 자원활동 경력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그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합의가 된 적이 있느냐 그 내용이 있어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내용이 약간 과장되거나 또는 허위라는 이유로 투집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인턴한 거 맞고 전화통한 거 맞다면 더더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도 말씀드립니다. 예, 변호인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두 분 변호사께 한번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영 변호사. 예. 결정타가 뭐였을까요? 먼저 방금 그 김칠준 변호사 예. 분위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다. 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검찰에서 제기됐던 주장들에 대해서 신문하는 과정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던 거 아니냐. 다 예상됐던 쟁점 아니냐. 예.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구속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검찰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예. 예, 그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된 증거 그동안의 공방들을 보면은 하나는 이제 PC 교체에 관한 검찰의 주장.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김경률 PB인가요? 예. 그 PB가 김경률 알릴리오에서 씨. 예. 이제 발언을 했던 것과 이제 검찰에서 발언했던 거의 차이나 이후에 말에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는 말 맞추기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검찰 측의 주장이겠죠.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 법리적으로 그걸 손들어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고려 요소라고 하면 사안 자체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기각했을 때 여러 가지 여론에서의 특혜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추론도 있고요. 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이 됐을 때는
명재권 영장 전담 판사가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예. 이번에는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모양이죠. 근데 그 부분도 이 실제 도저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제 고려를 했겠죠. 근데 예.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잠재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예. 일단 그 결과를 놓고 역으로 추론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건강 문제 말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조국 장관 그 동생의 이제 기각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논란이 없는 부분에서 사실 인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는 판사가 보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예. 검찰의 일방적 주장할 수 없다. 예. 이런 점이 또 고려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중에서는 어쨌든 가급적 검찰의 입장에서의 몇 가지 주장들을 지금 수용한 걸로 이는 보여집니다. 예. 서종욱 변호사는 지난번에 영장 발부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구속이 됐는데 어떤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판사가 결정문에 쓴 걸 꼼꼼하게 봐야 돼요. 예.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거든요. 네. 혐의가 소명되고 예. 수사 경고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제가 적었는데 일단 이게 혐의 소명에서는 제가 높게 본 게 7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현직 장관이니까 법원에서 이게 꼼꼼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예. 심사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영장이 70여 차례 했다는 거는 범죄가 소명될 때 영장을 발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이미 증거 많이 수집된 거. 이게 첫째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수사 경고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하다는 거는 아직까지 추가 수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가 기소할 것 때문에 이게 구속할 필요 없죠. 근데 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조국 장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공직자윤리법 사모펀드 예. 또는 이제 이번에 웅동학이 완전 빠졌죠. 이런 이제 웅동학원 부분, 허위소송 이런 게 추가 수사 필요성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예. 마지막에 증거인멸에서는 오히려 이게 PC보다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노트북하고 핸드폰이에요. 예. 노트북은 이게 동양대에서 CCTV에 찍혀 있고 당일 아침에 여의도 호텔까지 김경록 씨가 이게 갖다 줬다는데 근데 지금 흔적이 없잖아요. 이미 증거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트북 행방을 모르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나쁜 인상을 주고 예. 그다음에 통화도 유심을 바꿔가지고 대포폰처럼 이렇게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예요. 예. 이런 게 세 가지 이유로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께 어떤 점이 결정타였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정운갑 실장께서는 이번 구속 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또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 증거인멸에 대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과 또 변호인 측에서 팽팽하게 대립을 했고 또 국론도 지금 양분돼서 움직이는 가운데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의 좀 유리한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그러면 그 유죄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된 그 증거를 통한 서로 다 공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느냐 이 부분에까지 귀결이 될 텐데 예. 저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뭐 재판부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정무적인 그런 판단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점이냐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 국가가 엄청난 혼란과 갈등 구조에 지금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귀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급한 것일 거고 결국에는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정기소 측에서는 만약에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그렇게 외침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좀 소명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수환 평론가 어저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동안에 그 법원 앞에 검찰에서 또 양쪽 다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안 받았을까요? 뭐 양쪽에서 집회를 했으니까요. 영향을 어느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도 제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어느 쪽도 영향 안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왜냐하면 사법부를 자꾸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네. 잘 됐다고 하고 뭐 불리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관행은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은 사안의 어떤 진실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떠나서 예.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으로 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그 외에 WFM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할 때 차명 투자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경심 교수가 현직 민정수석의 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직 민정수석의 부인으로서 과연 그런 방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연결을 굳이 하자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봤던 부분은 현직 민정수석으로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부적절한 주식 투자를 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혐의가 무겁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박진영 국장은 어떤 것이 구속의 결정적인 네. 이유가 됐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11개 항목 중에서 좀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 가지고 뭐 적당히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정을 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좀 약간 호소했다면. 표현하자면 호소했다면은 영장이 기각됐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예. 예상을 해보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11가지를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경심 교수 자체가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한번 제대로 진위 공방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 측면에서 이 법 쪽이나 이 영장을 그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강하게 이쪽에서 붙으려고 예. 하니까 그런 것을 짐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자충수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편으로는 자충수고 한편으로는 정면 돌파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대체로는 발부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죠. 예, 저도 그렇게 봤었고 예. 그다음에 좀 시간도 일찍 나왔어요. 저는 뭐 새벽 2시 30분, 새벽 3시 가까이 됐어야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벽 5시 다 돼서 나왔죠. 그렇게까지 갔으리라고 보는데 예. 12시 20분에 나왔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범죄 혐의가 매우 소명이 많이 됐다. 그래서 법원이 1차적인 이제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논란만 있었지만 이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1차 판단이 나왔고 결국 법원의 이런 판단은 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죄질이 나쁘냐?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아내로서 이제는 아내죠. 이분이 일단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첫 번째 WFM 같은 경우는 아주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직 민정수석이 아내가 WFM이라는 주식을 더욱이 차명으로 잡아서 그것도 동생의 집에 실물로 은닉을 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죠. 더구나 뭐 여태까지 밝혀졌었던 표창장 위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한 것이지만 공직자의 아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나왔죠. 사실 WFM의 실물 주식을 은닉하였고 2억 4천만이라는 차액까지 챙겼다. 이것은 결국 뇌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 혐의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주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경 변호사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 예.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 전에 혹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법률상 기본 형사소송법 절차인데 예.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실질심사할 때는 이제 재판장 한 명의 영장 전담판사가 결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만약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예. 것은 구속 적부심 심사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한 명의 재판관이 판단했던 것을 세 명의 합의부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속 실질 심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재심하는 절차죠. 예, 그게 구속 적부심사고. 예. 그리고 만약 구속 적부심이 이제 안 됐다, 예. 구속이 계속된다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보석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보석은 이제 병보석 또는 이제 다른 일반 보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오늘 언론에서 많이 확인됐던 사례들은 이거겠죠. 그 김관진 전 예. 국방부 장관, 그때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계엄령 관련해서 그때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이 풀려났었죠.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 새로운 사유가 있느냐, 상황의 변화가 있었느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걸로 봅니다. 서정 변호사. 부연 설명하면요. 예. 저 판례를 적었거든요. 일단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10일 연장하면 최장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기소되고 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보석인데 구속 적부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을 때 보통 받아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폭행 사건에 합의 안 돼 구속됐는데 합의서를 받았다든지.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강 악화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는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석은 오히려 이게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1심의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6, 4, 4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6개월 동안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6개월 재판 기간이 금방 지나면 한 4, 5개월 되면 어차피 이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됐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언론인 두 분한테는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은갑 실장, 이번에 그 법원에 출석해서 이제 구속영장 심사하고 또 나오는 모습들, 정경심 교수가 이제 수사한 뒤로 처음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체에 따라서 어떤 매체는 얼굴을 공개하고 어떤 매체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옳을까요? 글쎄요, 각사에서 이제 입장과 판단에 따라서 한 조치죠. 그것은 뭐 워낙에 옳다 그러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지금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예.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흉악범에 대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부인은 그럼 공인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개념 예. 설정 자체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가리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론 자체적으로다 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뭔가 좀 정립이 돼서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경철 의원은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인으로 이미 그 사회적으로 지명을 받은 분이고 그리고 많은 범죄 혐의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또 동시에 어제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입니까? 예. 이분은 바로 공항에서 나오는 모습이 바로 예. 모자이크 없이 바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바로 내고 우리 정경심 교수님은 내질 않았어요. 오전에 대부분 예. 그 방송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게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는가. 여태까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비공개 소환을 했지만 어제는 법원으로 출두하는 것은 마땅히 공개를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는 공인 반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공감들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장관 부인을 공인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국회의원의 부인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자녀는 공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부인이 검찰 수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신상 다 공개된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공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인의 개념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줄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격권을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인격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권이라고 하는 걸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예. 얼굴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특히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뭐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지도층 인사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을 공인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요.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 사람들은 일종의 희열 같은 것들을 느낍니다. 근데 그러면서 언론은 더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하는 게 맞느냐?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권과 그 무죄 추정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일례로 이제 김광석 씨 부인 같은 경우 그 어마어마하게 기사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데스크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책무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특정인 예를 들면 정 교수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우리는 특히 이제 여론 재판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중에 또 아니면 예. 말고 이 관행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 대상에 대해 누가 됐든 간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박진영 국장께서는 예. 어떤 말씀? 그 정경심 교수를 공인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사실은 향후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었을 때 이 사모펀드 부분이 이 정경심 교수가 어쨌든 관련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공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조국 장관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법률적 함정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당연히 부인은 공인이 아니죠. 예. 공직을 해야 공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인들께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관심 사안이었죠. 신중할수록 좋죠. 이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을 둘러싸고 그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 있었죠. 노무현 이사장,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과 윤석열 총장 누가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공방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이면 정말 스모킹건 확실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출장 가 있을 때 압수수색을 할 게 아니고 본인을 불러서 손안에 들어있는 최종적인 무기를 내보낼 때였어요. 그때가 조국 장관 임명을 막으려면. 근데 그때도 압수수색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뻥카야. 네, 그때는 제가 뻥카임을 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좀 우스개 얘기지만 검찰이 뭐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자, 나온 게 없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오기영 변호사, 사실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 관심을 모았던 것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던진 말이 만약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되면 윤석열 총장도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원래 유시민 그 이사장의 발상은 이거였던 걸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검찰의 이번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조국이라고 하는 그 장관의 낙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1년에 하는 발언 속에서 그런 거죠. 내정 단계부터 내사를 해왔고 내사의 자료를 가지고 반대 로비를 해왔고 또 그 이후에 이 내정이 되니까 지정이 되니까 또 그에 대한 수사를 기습적으로 했고 그 이후 쭉 해서 조국 장관 부인 이제 뭐 모친 또는 동생 뭐 동생의 뭐 참고인 70명 이렇게 확대 나가서 2달 동안 했는데 이 정도 쭉 하는 큰 그림에서는 개별적으로 형사적인 그 범죄가 있고 그에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방할 수는 없지만 다만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한 2달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면 권력 남용 찬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특검의 수사 2달 동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달 동안 수사를 한 그 결과로서 조국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해서 뭐가 나왔냐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맥락에서 좀 더 나가가지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검찰의 다른 사건들 뭐 계엄령 문건 저도 표시를 했지만은 그 다른 사건 수사에서의 그 강도와 이번 이제 조국 그 장관 일가족을 탈탈 터는 그 수사의 강도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고 하지만 그 과정의 출발점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에 대한 설명과 국민들의 이제 문제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전달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수감 평론가 아까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의견 밝히는 거 조심스럽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걸 두고 뭐 검찰이 이겼느니 어쨌느니 그런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검찰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인사청문회가 검증이 아니라 신상털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치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든 어떤 선거 과정에서든 이런 방식으로 신상을 다 털면 가족과 뭐 헤어진 동생의 부인까지 다 터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리고 자녀의 뭐 지금 이제 뭐 고위공직자에다가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는 자녀들의 대입시 제대로 됐는지까지 지금 확인하자고 이러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장관 하려는 사람 찾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굉장히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동안에 최소한의 그 정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간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여야가 바뀌어서 정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전 방법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가는 게 맞는 건지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저는 검찰의 혐의 사실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이 과연 특수부검사 20몇 명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막 나라를 이렇게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 가면서까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었느냐? 할 사안이었는지 수사해서 나온 게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시 부정이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표창장 가짜로 만들었다. 그거 다 인정한다고 치죠. 그리고 인턴 활동 증명서 인턴 활동 며칠밖에 안 됐는데 한 일주일 한 것으로 조작했다. 2주일 한 것으로 조작했다.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돼야 됩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앞서 저는 민정수석의 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봤을 수 있다. 판사는 그렇게 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모펀드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얘기를 안 한 부분이 권력의 힘이 얼마큼 여기에 작용했는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모펀드를 투자해서 정경심 교수가 대체 어떤 이익을 지금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어요. 내용이. 물론 앞으로 어떻게 더 공개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특수부까지 요란스럽게 동원해서 검찰이 해야 될 수사였는가 그냥 형사부에 맡겨도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 검증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압수수색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한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움직임은 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잡는데 꼭 소 잡는 칼 써야 되느냐. 학생이 조금 잘못해서 몇 대 맞을 일을 꼭 퇴학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체로 보면은 꼭 나중에는 너는 그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한 게 더 나빠 그러면서 더 혼내죠. 결론은 그렇게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유죄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던 지난 2달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게 저는 유시민 이분이요. 자꾸 본인이 언론인을 자처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유튜브 한다고 이게 언론인이면 그럼 홍준표 대표도 언론인입니까? 홍카콜라 하잖아요. 전 국민이 이게 유튜브 1인 미디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전부 언론인입니까? 언론인다운 이게 언론인다운 행태를 보여야지 언론인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한마디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혹세무민.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미 검찰에서 3개 고발된 게 수사에 본격 착수했어요. 수사에. 일단 이게 제가 2개만 적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검찰에 한 방이 없다는 거는 본인이 이게 수사 내용을 전혀 전모를 알 수가 없는데 무조건 한 방이 없다. 이거야말로 이게 혹세무민 아닙니까? 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다음에 고발된 거 3개를 보면 JTBC 있죠. 이거는 이게 본인이 착오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 미필적 고의입니다. 착오로. 근데 이게 대충 한쪽에 제보받고 무조건 이게 질러놓고 나 착오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게 최선의 어떤 진실 팩트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했을 때 착오될 수 있지.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미필적 고의란 말이에요. 본인이 사과했지만. 이것도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KBS 한번 보세요. 그 패널이 여기저기 검사가 좋아해서 했던 그것도 안 맡고 있었잖아요. 사과를 했지만. 그것도 이게 고발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한테도 취재한다고 이게 전화해서 듣는 사람 입장 협박으로 듣기 그것도 고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저께 보니까 이게 정태근 의원이 뭐 별달래요 이런 말도 하던데 실제 이게 본인이 이러면 정말 이게
수사 착수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수사하겠죠? 지금 수사 착수했다고 뜨죠. 수사 착수했습니까? 배당. 그러면 또 구속시킬까요?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제 말은 이게 좀 팩트를 양쪽에 쌍방 체크하고 본인이 이게 언론인을 자처하면 언론인답게 행동을 해야죠. 유시민 한쪽 이사장은 제보를 지난번에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검찰이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낚시하러 갔다가 차에서 불법 유턴한 것 블랙박스 떼서 다 이렇게 조사하면 나도 걸려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저는 이게 100분 토론 제가 MBC 안 봐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뭐 예. 평론할 수는 없는데 제 말은 이게 좀 더 양쪽이 다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 한쪽 말만 듣고 너무 이게 단정적으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예. 박진영. 유시민 장관이 8월 달부터 검찰이 인지수사를 조국 장관한테 예. 대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또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인지수사라는 이런 게 시작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여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인지된 건들이 있는데 왜 검찰은 인지수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들을 검찰에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이 봤을 때는 조국의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일찌감치 인지수사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